명도 방법에는 뭐 특별히 어떤 방법이라는 거는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도를 해서 대화로 풀어가라. 대화가 안 되면 이렇게 법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해라. 이런 기준인데요. 자, 명도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합의고, 둘째, 강제집행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합의가 제일 좋겠죠. 합의가 안 됐을 때 강제집행을 하는데, 일단 뭐 다른 말로 당근과 채찍에 비유하는데 합의라는 거는 뭐예요? 합의할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 합의하면 좀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사비용을 이제 당근에 비유하고, 그게 안 된다, 너무 이제 지나치다, 이게 안 먹힌다라고 할 땐 채찍, 그게 바로 이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얘기합니다. 하는 이제 명도를 하면서 대부분 98%는 합의로 명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강제집행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고 합의로 이제 대부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좋은가 강제집행이 좋은가 당연한 거죠. 좋은 게 좋다고 합의로 인도받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제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당근적인 이사비용, 적절한 이사비용은 꼭 뭐 법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경매에서는. 그리고 이 명도에 있어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 때 이걸 합의가 안 됐을 때 강제집행 신청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합의를 하면서 강제집행을 같이 해야 돼요. 강제집행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낙찰 받고 잔금받아서 강제집행 신청을 해요. 다 진행해요.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근데 너 합의했는데 왜 강제집행 신청 진행하니? 이거는 형식상 진행하는 거고, 네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때 또 강제집행 신청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 그때 합의대로 하면은 강제집행은 취하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두 개. 이제 명도 유형에 있어서 사는 사람이 세입자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입자가 사는 게 명도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소유자가 사는 게 명도가 어려울까요? 어느 게 어려울까요? 자, 답은요, 사람 따라 다르다. 사람 따라 달라요.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보증금도 못 받고 명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막 배짜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망한 사람 뭐 2판 4판이겠지. 오기 부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힘들겠다. 소유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그래서 답은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성향이. 근데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명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세입자 한번 볼까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요, 세입자 사는 보증금이 전액 배당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가 있고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기분이 좋겠죠. 경매 나가는데 조마조마했다. 경매비용 다 받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도비용에서 이사비 필수로 생각하라고 했죠. 명도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명도비용은 100% 다 주니까 굳이 이사비용을 뭐 어느 정도 주는 게 관례지만 안 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명도 난이도가 쉬워요. 뭐 100% 다 나가고, 또 하나 이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 세입자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이 매수인, 낙찰자,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명도 확인서라는 거는 이 살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매수인이, 경매 매수인 낙찰자가 거기다가 그 명도 확인서에 명도했습니다라고 인가도장을 찍고 인가증명서를 첨부해서 세입자한테 줘야지 그 세입자는 그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배당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그러니까 명도를 안 하면 명도 확인서를 안 주겠죠. 그러면 안 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배당을 못 받아요. 전액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협조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명도 난이도가 좀 쉬워요. 이번에 일부 배당받는 경우, 만약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한 절반만 받는다. 아니면 한 5천을 손해 본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경우에 명도 비용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생각했던 거 정도 생각하시고요. 명도 난이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매 날분에는 정도로 보시는데 명도 확인서도 이때도 필요하죠. 명도 확인서를 줘야지 배당을 받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전혀 배당을 못 받는 경우 1차인 이런 경우에는요. 명도 비용은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 보통 이 정도 주더라 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이상. 자, 그리고 명도 난이도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뭐 정말 갈 데 없다. 5초일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그리고 명도 확인서도 뭐 배당을 전혀 못 받는 필요가 없겠죠. 일단 그 필요 없어. 어차피 못 받는 거. 난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둘러앉을래.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제 집행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할 때 정말 힘들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하는 거죠. 세입자도 종류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에서 명도 확인서를 지금 봤죠. 명도 확인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매수인한테 명도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명도 확인서를 요구하면 매수인은 야, 명도를 해줘야 주지. 지금 어떻게 명도도 안 한 상태에서 주니? 하면 세입자는 아니, 명도를 할래도, 아니, 내가 이사를 할래도 돈이 있어야 가지고 이 보증금을 찾아서 내가 계약금을 치르고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주셔요. 내가 그날 받아야지 나가니까. 이렇게 떼쓰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야. 이렇게. 근데 명도에서 줬어 한번. 줬는데 안 나가.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강제 집행한다? 인도명령 자체가 안 돼요. 명도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정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 명도 전 세입자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원칙은 안 된다. 예외로 상당히 신뢰가 가면 먼저 지급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100% 지급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상당히 신뢰가 간다는 거는 나는 이사 가요. 가니까 주세요. 그럼 이사 간다는 걸 보여줘봐. 이사 가는 곳에 이사 간 집에 계약서, 이사 계약서 있죠? 아니면 이사했다는 이삿짐하고 했던 계약서 그런 거라도 줘봐. 그럼 내가 믿고 명도확인서를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믿고 내가 달라고 무작정 하는 경우는 좀 어렵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럼 일부라도 주고 내가 계약금 얻고 나갈 테니까 조금이라도 저기 그 명도확인서 달라. 그럴 경우에는 일부를 보증금을 찾아서 주고 나머지는 소유자한테 맡기고 최종 나가는 날 나머지 돈을 찾아가는 것. 이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무자죠. 욕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아유, 내가 그까짓 이사 비용 받아봐야 뭐 얼마 도움이 된다고 이왕된 거 됐다. 그냥 어차피 그리고 비워줄 거면 비워줘야 되니까 깨끗하게 비워주겠다. 이런 분들 많지 않지만 있어요. 자, 여기 뭐 고급 주택 회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맨션을 하나 이제 낙찰을 받고 딱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10년 정도 되는 남자분이 오셔갖고 아 누구냐? 아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기 회장님의 일을 봐주는 집사인데 여기 오시면 날짜는 언제로 해서 비워주니까 그때 이제 깨끗하게 비워주라고 했다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이제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와, 뭐 이사비용도 얼마 주고 하려고 했는데 딱 하니까 이사비용도 안 받고 그냥 깨끗하게 다 저는 좋게 다 넘겨주고 이사를 가겠대. 다 치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욕심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아내도 봤더니 워낙 깨끗하게 잘 해놨어. 더럽게 한 것도 없고 수리도 싹 해놓고 깨끗하게. 그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좋겠죠. 자,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갈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식사비라도 좀 하십시오라고 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제 좀 드렸어요. 그거는
원래 이제 뭐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이사 비용이 많거나 명도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고가 인테리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을 낙찰받고 들어가 봤더니 집에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지게 해놨어요. 고급지게 해놨어. 그래서 야, 이것이 인테리어만 내가 지금 한 2억 들었는데 집에 내부를 이거는 뭐 순 외제 고급 자재로 도배를 하고 바닥도 깔고 뭐 이렇게 빌트인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좀 쳐다오 이러는 거죠. 자, 이 비용을 합의를 하자는 거죠. 흥정을 하는 거죠. 흥정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흥정할 때는 거의 전 소유자는 많이 달라고 유리하게 얘기할 거고 지금 매수인은 조금 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흥정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이분은 이렇게 드리고 고생을 해서 이만큼 했는데 아예 그게 어떻게 하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난 그 정도는 못하겠다. 얘가 어떤 걸 해. 이렇게 좀 감정을 상하는 말을 하더라 했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거를 그분이 이제 조건이 안 맞고 감정이 상하니까 나갈 때 다 부숴놨어요. 인테리어 한 거를 한 번도 안 받겠다. 다 도끼로 찍고 이러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한 사람은 야, 이거 내 집을 갖다 이렇게 해놨어? 재물 손괴죄 형법상 고소할래. 할 수 있어요. 그거 민사는 너 내가 쓴 거 손해배상해. 이미 다 거덜난 사람한테 뭔 손해배상을 하겠어. 법이 이전에 합의가 잘못된 거죠. 합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가공의 유치권을 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공의 유치권. 딱 보면은 이게 진짜 유치권이다 어른다 아니다라는 걸 알겠는데 가짜 유치권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얼마 달라고 자꾸 째더라. 이럴 경우 이런 거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민사가 안 되면 형사가 있죠. 유치권, 형법,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또 그 서류를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죄, 강력하게 처벌받죠. 이런 걸 해서 문서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 협의한데 그럼 정말 진짜 경찰서에 신고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공유치권. 그리고 자, 소유자에서도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아닌 담보를 서준 물상보증인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담보만 서줬는데 제가 돈을 못 갚아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많이 억울할 수 있겠죠. 명도의 정확성을 예상해서 이분은 사람으로 산정해라. 테마 두 번째, 사람 살고 있는 명도가 어려울까요? 빈집 명도가 어려울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명도가 어렵겠습니까? 빈집 명도가 어렵겠습니까? 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빈집 명도가 더 어렵다고 봐요. 빈집. 살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합의해서 이렇게저렇게 대화라도 하고 이제 기간이 길든 짧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살지 않는 빈집은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대화 상대가 없고 기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런 부분에. 자, 이런 경우에 살고 있는 사람 명도와 빈집 명도 어떻게 했냐?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잘 협의해서 안 되면 강제집행하면 되고, 살고 있지 않은 빈집 명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빈집 명도 보세요. 사람이 안 사는 경우 빈집 비어있는 명도 방법. 이게 빈집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수차례 방문했는데 배를 눌러봤어요? 또 우편물도 쌓였어. 경계단계도 안 돌아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빈집 확인은 뭐 창문도 열어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봤어. 아, 이거 사람 안 사는 거 관리사무소 갔더니 그 집 비었어요. 안 산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하더라. 진짜 안 사나? 하고 이제 몰래 가서 문을 하고 딱 들어갔어. 진짜 안 사는 없어.
그리고 문을 닫았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건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방법은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고 손괴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고 늘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름대로 빈집인 걸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건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날짜 잡으면 집행관이 와서 계고를 하죠. 계고. 집행하기 전에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딱 왔는데 왔을 때 문을 따죠. 집행관 입회에 증인 2명 참석하고 문을 따고 딱 열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짐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아요. 짐 받고. 근데 짐이 많아. 그리고 사람이 안 살아.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근데 짐이 있는데 짐이 있어도 이게 빨간 딱지 붙어 있는 짐이 있는 거야. 압류된 거지. 동산에 대해서 그 집에 다 빨간 딱지. 이게 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함부로 강제집행해서 내부 인도도 못해요. 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참 애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빈 집에 압류 딱지 막 붙어 있는 집은요. 그 동산 압류권자 있죠. 채권자들한테 빨리 그 동산 경매 진행 절차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협의를 또 보고 이렇게 진행해서 거기서 바로 인도받고 우리가 이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경우 명도 진행 요령. 명도는 각각 사안에 따라 명도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낙찰로 명도의 진행 요령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낙찰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권리분석상의 유치권이 있다, 하장임차이 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한번 서류를 열람해 보는 거예요. 경매 매수인은 낙찰 받고 나서 철거 매수인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죠. 열람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의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인적사항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진짜다? 야, 이거 개인이 받았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해서 뭐 포기를 한다든지 불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고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다면 굳이 열람할 거는 없죠. 열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7일 내에는 이렇게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7일이 지나서 7일 이후에서 14일 이내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낙찰 물건을 방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방문해서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기간은 좀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셔라. 이 정도. 그리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처 주고받고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기간을 주택가 언제까지 비워주시오. 안 되면 강제집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요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런 말은 삼가. 그리고 이 연락처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거나 문자를 이제 통화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못 만났다. 그럴 경우에 또 다시 방문하죠. 재차 방문. 그래서 안내문을 하나 꽂아놓고 연락처를 남겨주고. 그 다음에 또 연락처 오면 이게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낙찰로 14일 이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이게 미리 빨리 명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내가 아직 잔금 납부하기 전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면 또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내가 소유자가 되니까 빨리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쪼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할 걸 알아보고 계시냐고, 언제 비워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라도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잔금을 납부해요. 잔금을 납부하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은 말씀드렸죠. 내가 뭐 안 나갈 때 인도명령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인도명령 신청, 잔금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명도 요구서 내용 증명 발송을 해요. 잔금 납부 후 명도, 언제까지 명도. 이번에는 기간을 정해요. 언제까지 명도 해 주십시오. 안 하면 강제 집행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 샘플 내용도 있고요. 자, 인도명령 신청하게 되면 인도명령 사건 번호 나오면 사건 번호 우리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단계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그거를 바로 송달이 되면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합의대로 만나고
그러면 이제 합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비용을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럼 서로 간에 이제 합의서를 한번 딱 쓰는 거 좋아요. 합의서를 쓰시는 거.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됐어. 그럼 굳이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사 비용을 가지고 합의가 안 됐다. 이사 비용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 이사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을 강제 집행을 했다. 강제 집행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발생하죠? 그럼 강제 집행 비용, 그 비용 이내, 그 정도로 이제 이사 비용을 보는 거예요. 명도를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를 주고 또 해야 될 게 있죠. 당일날 미납관리비는 관리비 정산, 관리비 주고 이사비 줄 때 관리비도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관리비 정산하는 걸로 조건으로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짐도 다 깔끔히 치우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확인하고 이사비를 주는 거죠. 예. 이래서 말로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했는데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하나 딱 명도 합의 이행각서. 자, 여기 해당 사건 번호와 우리 부동산의 표시. 자, 우리 갑과 을은 매수인과 전 소유자는 이렇게 이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 약속한다. 자, 을은 이 목적 부동산 타인에게 이자나 절명을 변경하지 않는다. 을은 누구예요? 전 소유자죠? 소유자. 을은 언제까지 이 부동산을 갑에게 인도한다. 명도일까지 관리비 등 각종 목조활금을 정산한다. 그리고 건물에 부착된 전등, 싱크대 등 부착물과 시설을 현 상태로 두고 이사한다. 여기 뛰어가면 안 되겠죠? 네. 주로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내부 싱크대보다도 그 현관 그 도어락, 전기 도어락 이거는 뛰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기분 좋게 이사 비용 다 줄 거다 이거 뛰어간다고 막 열쇠 뜯고 있어. 야, 이거 사전에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놔두고 가는 거다. 이거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정한 날에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을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이사일까지 손해를 배상한다. 또한 강제집행 시 강제집행은 물론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갑이 청구하면 을은 지불한다. 갑은 을의 1번에서 6번 함을 성실히 이행을 전제로 이사비로 금 200만 원을 명도 완료 후 즉시 을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날짜 그리고 이렇게 서로 확인 한번 받고 하는 거.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크게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서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를 줬다. 이사비는 영수증 받으세요.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양식 샘플. 뭐 서로 간에 양식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샘플이니까. 그리고 이 이사비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할 때 양도소득세의 비용 처리가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사실상 명도 비용은요 양도소득세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